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강렬한 주제, 바로 50대 이후의 부부의 교미에 대해 솔직하게 나눠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끝났다, 젊었을 때만 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침실에 불이 꺼진 후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타오를 수 있는 욕망의 불꽃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5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부부의 교미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은 완경이 시작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분들도 예전만큼 단단하고 강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마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인생에서 부부의 교미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몸이 하나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에요. 그 달콤한 교감의 순간,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그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50대의 침실은 20대 때와는 분명 달라요. 하지만 그 차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뜨겁고 급했다면 이제는 여유롭게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더 깊은 쾌락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예전에는 몰랐던 서로의 은밀한 반응과 숨겨진 감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 혹시 새로운 관계를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의 파트너와 예전의 열정을 되찾고 싶으신가요? 침대 위에서 다시 한번 그 짜릿한 전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누구나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열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50대의 부부의 교미는 마치 오래된 와인 같아요. 젊었을 때의 짜릿함은 없을지 몰라도 깊은 풍미와 여운이 있죠.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의 몸을 천천히 알아가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그저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모든 감각을 열고 서로의 숨결, 맥박, 떨림까지 느끼는 특별한 시간이 된 거죠. 침실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몸을 더듬는 손길이 예전과 같지 않더라도 그 손길에 담긴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젊었을 때는 빠르게 정점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 여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 차례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예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마음과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진정한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자극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수용에서 오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는 나이니까요. 어떤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대가 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부부의 교미가 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저 육체적인 만족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작은 숨소리, 은밀한 신음, 떨리는 손길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모여 더 강렬한 쾌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부부의 교미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부들은 실제로 더 신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부부의 교미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 도파민 같은 호르몬들이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니까요.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주기도 해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은밀한 시간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게 좋겠죠. 50대의 침실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젊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던 관계가 이제는 조금 더 의식적인 노력과 배려가 필요하게 된 거죠. 때로는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를 만들고 서로의 몸을 천천히 깨우고 감각을 열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여정이 될 수 있어요. 침실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열정이 살아나는 공간이 될 수 있어요. 촛불 하나, 부드러운 음악 한 곡, 살짝 풍기는 향기 하나로도 분위기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서로의 몸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감각을 깨우는 짜릿함, 이런 경험들이 50대 이후의 성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침실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저 다른 모습의 불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더 은은하고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불꽃으로요. 그 불꽃을 다시 살리는 방법 함께 찾아볼까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열정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침실의 문을 닫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알아가 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부부관계에서 가장 은밀하고도 중요한 부분, 바로 침실에서의 새로운 규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변화는 있어요. 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욕구 차이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 사이에서 한쪽은 여전히 왕성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은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그 이상을 원하는데 여성은 한 달에 1-2번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침대 위에서 한쪽은 불타오르는데 다른 쪽은 차갑게 식어 있는 상황. 이런 불균형이 많은 부부들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대신 솔직하게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나는 당신의 몸을 만지고 싶어요. 당신의 숨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의 기분과 상황도 존중하고 싶어요. 라는 솔직한 고백은 의외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상담 현장에서 제가 자주 권하는 방법은 약속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밤은 서로를 위한 특별한 시간으로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날짜를 정해두면 남편은 그 날까지 참을 수 있고 아내는 그날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쌓이면서 오히려 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죠. 금요일 저녁부터 서서히 높아지는 다음 날을 기대하는 그 설렘. 그 자체로도 충분히 달콤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약속의 날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도 필요해요. 남편은 그 전에 아내를 귀찮게 하지 않기, 아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약속을 지키기.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관계도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날이 오면 그날만큼은 모든 일상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분위기 조성은 시작돼요. 촛불 몇 개를 켜두고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디퓨저를 틀어두고 부드러운 재즈나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틀어보세요. 시각, 후각, 청각 모두를 자극하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평범한 침실을 둘만의 은밀한 아지트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침실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짧은 전이 후 바로 본 단계로 넘어갔다면 이제는 그 전이의 시간을 2배, 3배로 늘려보세요. 서로의 몸을 천천히 마사지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오일을 손에 묻혀 파트너의 등부터 천천히 쓰다듬어 보세요. 굳어있던 근육이 풀어지면서 몸이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성적인 감각도 깨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충분히 준비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져요.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흥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 준비 과정을 더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귓볼부터 시작해서 목덜미, 쇄골 그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입술의 여정. 한 부위에 충분히 집중하다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느린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성의 몸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 손목 안쪽, 팔꿈치 안쪽, 무릎 뒤, 발목 주변. 이런 부위들을 천천히 애무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느껴지는 자극이 전율을 느끼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슴으로, 배로, 그리고 더 은밀한 부위로 내려가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켜 보세요.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그녀의 스팟을 직접 자극하기 전에 주변부터 천천히 애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접근하면서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중심에 도달했을 때 너무 직접적이고 강한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터치가 더 큰 쾌감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입술과 혀를 이용한 오랄 플레이가 50대 이후 부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남성이 여성에게 오랄 플레이를 해줄 때는 서두르지 말고 여성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리듬과 압력을 조절해 보세요. 여성이 좋아하는 방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아요.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넓게 편혀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것, 특정 부위에 집중하는 것. 어떤 방식이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내는지 찾아보세요.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게 오랄 플레이를 해줄 때도 단순히 상하 운동만 반복하기보다는 혀를 이용해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버섯 아래쪽 연결 부위는 특히 민감하니 그 부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손을 함께 사용하면 더 다양한 감각을 줄 수 있어요. 한 손으로는 아래쪽을 감싸주고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입으로는 윗부분을 자극하는 식으로요.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단단함의 유지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단단함의 유지가 조금 약하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부부의 교미는 가능해요.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천천히 더 깊게 파트너의 몸을 탐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여성의 몸에 대한 비밀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졌을 때 가장 큰 반응이 오는지, 어떤 리듬으로 움직일 때 가장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필요하다면 단단함의 유지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면 더 자신감 있게 침실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단함의 유지 자체가 부부의 교미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손과 입술 때로는 막대의 도움을 받아 서로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부의 교미의 방식도 나이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고 오랜 시간 지속하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서로의 몸에 부담이 덜 가는 체위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여성이 위에서 리드하는 자세는 50대 부부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에요. 여성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일 수 있고 여성의 스팟 자극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죠. 이 자세에서는 여성이 앞으로 숙이면 가슴이 남성의 얼굴 가까이에 오게 되고 남성은 손을 자유롭게 사용해 여성의 등이나 엉덩이를 쓰다듬을 수 있어요. 또한 여성이 원하는 깊이와 각도, 속도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옆으로 누워서 마주보는 자세도 50대 부부에게 추천해요. 이 자세는 체력 소모가 적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키스를 나눌 수 있어 친밀감이 높아져요. 또한 깊은 삽입보다는 얕은 삽입과 함께 여성의 스판을 손으로 자극할 수 있어 여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특히 허리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편안하게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뒤에서 하는 자세도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지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깊숙이 들어갔다가 거의 빠져나올 듯 하다가 다시 깊게 들어가는 식의 움직임이 더 큰 쾌감을 줄 수 있어요. 이때 남성은 한 손으로 여성의 스판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움직이면 여성에게 더욱 강렬한 쾌감을 선사할 수 있어요. 또한 삽입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전후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여성은 삽입 후에도 충분한 자극이 계속되어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남성이 먼저 절정에 달했다면 손이나 입을 이용해 여성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런 작은 배려가 쌓여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의 교미 후의 시간도 정말 중요해요. 서로를 껴안고 누워있는 그 시간,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이런 순간들이 모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줄 거예요. 방금 어땠어? 어떤 순간이 가장 좋았어?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다음 만남을 위한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침실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항상 같은 침대에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는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은 호텔을 예약하거나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거실 소파에 도전해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의 몸을 탐험해보는 것도 좋아요. 샤워 함께하기도 50대 부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씻어주면서 시작하는 전이는 매우 로맨틱하면서도 관능적인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미끄러운 비누 거품 사이로 느껴지는 피부의 감촉, 따뜻한 물이 흘러내리는 감각.
이런 감각들이 모여 색다른 흥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침실에 작은 막대기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진동기나 마사지 오일 같은 간단한 도구들이 50대 부부의 성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서로 웃으면서 함께 실험해보는 그 자체가 관계를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침실 밖에서의 스킨십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로 터치 한 번 없다가 밤에 갑자기 부부의 교미를 원한다면 그건 쉽지 않겠죠. 대신 아침에 일어나며 나누는 짧은 키스, 집에 돌아와서 서로를 껴안는 포옹, 저녁 식사 후 함께 소파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밤의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한 서로에게 은밀한 문자나 메모를 남기는 것도 하루 종일 설렘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밤에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 어제 밤 정말 좋았어. 또 하고 싶어. 와 같은 메시지는 서로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일상 속에서도 성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50대 이후의 성생활은 오히려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젊은 시절의 격렬함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깊은 교감과 이해, 그리고 더 섬세해진 테크닉들이 새로운 차원의 만족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50대의 침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해 갈 수 있어요. 그 여정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감각, 깊어지는 교감, 더 솔직해지는 대화들이 50대 이후의 성생활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50대 이후의 부부의 교미가 주는 특별한 장점들, 지금부터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게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에 더욱 빛나는 은밀한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부부의 교미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줘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활력이 돌고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50대 남성들에게 이 호르몬의 분비는 정말 중요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주변에서 요즘 젊어 보인다 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규칙적인 부부의 교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부부의 교미 중에는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요. 특히 남성의 경우 단단함의 유지 상태가 되면 혈액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죠. 이런 상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마치 자연스러운 혈관 운동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몸의 근육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좋은 운동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교미 중에는 엔도르핀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자연의 진통제라고도 불리는데 온몸에 퍼지면서 통증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50대에게 이런 자연 진통제는 정말 고마운 선물이죠. 실제로 어떤 분들은 부부의 교미 후에 평소 느끼던 통증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부의 교미가 주는 심리적인 만족감이에요.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경험들이 자신감을 높여줘요. 특히 50대 남성에게 이런 자신감은 정말 중요하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50대의 부부의 교미에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저 빠르게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 여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여유가 생겼어요.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남성도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면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돼요. 침대 위에서 서로의 몸이 만나는 순간 그 피부의 접촉이 주는 따스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서로의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느끼는 숨결, 귓가에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는 손길. 이런 모든 순간들이 더 의미 있게 다가와요. 특히 50대 이후의 남성들에게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단단함의 유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덕분에 전이의 시간이 길어지고 파트너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손길과 입술로 상대의 몸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게 주는 만족감도 더 커질 수 있어요.
여성의 몸도 나이가 들면서 변화해요. 질 건조증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건 충분한 전이와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사용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작은 도구들의 도움으로 더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갈 수 있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이런 작은 팁들이 50대 이후의 침실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몸, 상대방의 반응을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로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도 큰 장점이에요. 침실에서의 대화가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여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주면 더 느껴져요.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솔직한 소통이 더 깊은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서로 눈치만 보며 속으로만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당당히 말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부부의 교미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이 호르몬은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시켜주고 신뢰를 쌓게 해줘요. 50대 부부에게 이런 유대감의 강화는 외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60대에서 외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데 규칙적인 부부의 교미를 통해 서로의 끈을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부의 교미 후에 그 특별한 순간,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누워있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은 정말 특별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오직 둘만의 세계에 머무는 느낌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는 더 깊어져요. 50대 이후의 부부의 교미는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성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황금기일지도 모르죠. 50대 부부의 성생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일상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소파에 앉아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생활. 이런 패턴화된 일상 속에서 설렘과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혼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욕망이 넘쳐났지만 20년, 30년을 함께 살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안다고 느끼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단지 익숙해졌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일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늘 침실에서만 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공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는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서 시작되는 애무는 색다른 흥분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혹은 오랜만에 호텔 객실을 예약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낯선 공간, 푹신한 침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프라이버시.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시간대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항상 밤에만 관계를 가졌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로의 몸을 탐험해 보세요. 아침은 남성 호르몬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고 피로도 덜 쌓여 있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주말 아침,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소중해요. 다음으로 패턴을 깨는 방법 중 하나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항상 편안한 잠옷만 입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가끔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어보세요. 남성들도 늘 같은 스타일의 팬티만 입었다면 가끔은 색다른 스타일에 도전해보고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른 속옷이나 잠옷을 선택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여성들, 완경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성적 욕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때 더 의식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찾아보세요. 로맨스 소설을 읽거나 두 사람만의 은밀한 사진을 찍어보거나 함께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서 서로의 욕망을 깨워보는 거예요. 부부싸움 후의 화해 과정도 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많은 부부들이 싸우고 나서 서로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화해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오히려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해요. 물론 일부러 싸움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갈등 후의 화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댄스 클래스를 등록하거나 요가를 함께 배우거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되살아나고 그 호기심은 자연스럽게 침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춤은 서로의 몸을 자연스럽게 접촉하게 해주는 좋은 활동이에요. 또한 함께 운동하는 것도 성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켜줘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근육량이 늘어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성적 활력도 함께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상 속 작은 로맨스의 중요성이에요. 서로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거나 예전에 데이트하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세요.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고 결국 침실에서의 열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서로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오늘 정말 멋있어 보여. 그 드레스 입으니 정말 예뻐. 요즘 운동했더니 몸매가 더 좋아졌네. 와 같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성적 매력을 느끼게 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파트너의 진심 어린 칭찬이 그 자신감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일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서로의 판타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오랜 세월 함께 했지만 아직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은밀한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의 판타지를 나누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실현해 보는 것도 50대 이후의 성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과 TV를 침실에서 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잠자리에 들기 전 SNS를 확인하거나 드라마를 보느라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침실은 오직 두 가지 활동, 잠자는 것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침대에 누웠을 때 스마트폰 대신 파트너를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일상의 지루함에서 벗어나 더 풍요로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상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50대 이후의 부부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도 좋지만 가끔은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찾아보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5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은 분명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런 변화를 단점으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는 젊었을 때 몰랐던 특별한 기술과 노하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오늘은 50대 이후 더 깊은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나이가 되면 서로의 몸에 대한 숨겨진 지도를 다시 그려볼 때예요. 젊었을 때는 단순히 성감대라고 알려진 부위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더 섬세하게 파트너의 몸 전체를 새롭게 탐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트너의 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터치했을 때 가장 큰 반응이 오는지, 어떤 압력과 리듬이 가장 좋은지 다시 배워가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면서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젊었을 때는 직접적인 자극이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간접적이고 천천히 고조되는 자극에 더 큰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의 스팟을 직접 자극하기보다 주변부터 천천히 원을 그리듯 접근하면서 서서히 중심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손가락의 사용법도 더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압력과 속도, 리듬을 변화시키면서 파트너의 반응을 살피는 게 중요해요. 가끔은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넓게 쓰다듬다가 때로는 손가락 끝으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쾌감을 선사해줘요. 입술과 혀의 사용법도 더욱 능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럴 플레이는 5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남성의 발기가 예전 같지 않을 때 여성에게 만족을 주는 중요한 방법이 되죠. 부드러운 입술로 시작해서 점점 혀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 혹은 넓은 혀의 표면으로 쓸어 올리다가 혀 끝으로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 등 다양한 테크닉을 시도해 보세요. 또한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50대만의 특권이에요. 젊었을 때는 급하게 절정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는 그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서로의 몸을 탐험하는 시간, 애무하는 시간, 그리고 사랑을 나눈 후 함께 누워있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특히 에지플레이라고 하는 기술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것은 파트너를 절정 직전까지 데려갔다가 잠시 자극을 멈추고 다시 고조시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절정의 강도가 훨씬 강해지고 만족감도 커진답니다. 이런 기술은 젊었을 때는 참기 어려웠지만 50대가 되면 더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돼요. 또한 50대 이후에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비현실적인 성행위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특히 나이 든 부부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아요. 대신 서로의 몸과 마음에 맞는 실제로 즐거움을 주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격렬한 삽입보다 부드러운 애무와 깊은 키스 그리고 여자의 스팟 자극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질 수 있어요. 남성들도 단순히 강하고 빠른 움직임보다 깊이 있는 연결감과 친밀함을 통해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관계에서 호흡의 중요성이에요.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감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절정에 가까워질 때 호흡을 조절하면 그 순간을 더 오래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어요.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도 연결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에요. 마사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도 50대 부부에게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에로틱 마사지는 성관계에 좋은 전주곡이 될 수 있어요. 따뜻한 오일을 이용해 등부터 시작해 천천히 온몸을 마사지해 주는 것. 특히 평소에 긴장이 많이 쌓이는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를 집중적으로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파트너는 깊은 이완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한 50대 이후에는 몸의 변화에 맞춰 성관계의 시간대를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녁에는 피곤함이 몰려올 수 있으니 아침이나 오후에 관계를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주말 오후, 낮잠을 자고 일어난 후의 시간은 에너지도 충분하고 서두를 필요도 없어 이상적인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장난감이나 보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진동기나 윤활제 같은 간단한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웃으면서 실험해보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세예요. 남성의 경우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가 파트너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다양한 방법으로 즐거움을 찾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몸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감각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원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파트너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만져줘. 여기가 좋아. 조금만 더 천천히. 와 같은 직접적인 안내가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또한 50대 이후에는 성관계의 정의 자체를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삽입만이 성관계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를 껴안고 깊은 키스만 나누는 것으로도 손을 이용해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교감이 될 수 있어요. 결국 50대의 특별한 기술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용기에서 시작돼요. 젊은 시절의 체력과 열정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경험과 지혜 그리고 더 깊어진 애정이 50대 이후의 성생활을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숨소리의 변화, 몸의 긴장도, 피부의 온도 변화 같은 작은 신호들이 파트너의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이런 신호들을 읽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서로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50대 이후의 성관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당신들만의 행복 방정식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부부에게 딱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상황과 관계,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복의 방정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부부는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가져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세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부부는 일주일에 2-3번 관계를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어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도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빈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러운지 그리고 서로가 그 상황에 합의했는지 여부예요.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결혼 40년 차 부부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남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많았지만 아내는 완경 이후 성적 욕구가 거의 사라졌대요. 처음에는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 그들이 찾은 해결책은 아주 독특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기로 했대요. 대신 서로 껴안고 잠드는 시간, 함께 산책하는 시간,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대화의 시간은 더 늘렸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만의 행복 방정식을 찾아낸 거죠. 또 다른 부부는 성관계 자체는 줄었지만 대신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로 했대요. 이 마사지가 때로는 성관계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편안한 터치로 끝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또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발견한 거죠.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듯 50대 이후의 성생활은 얼마나 자주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오히려 빈도가 줄어들면서 한 번 한 번의 관계가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침실에서의 거부가 사랑의 거부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석하곤 해요.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단지 그날 몸이 피곤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혹은 성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결코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니에요. 특히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성적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것은 그 여성의 선택이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변화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사랑과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성적 친밀감의 표현 방식도 다양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삽입 교미만이 성관계의 전부는 아니에요. 깊은 키스와 포옹, 서로의 몸을 쓰다듬는 애무, 함께 샤워하는 시간, 서로의 몸을 마사지해주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성적 친밀감의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50대 이후에 오히려 성생활이 더 좋아졌다는 부부들도 많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과 일 때문에 항상 시간에 쫓기고 피곤했다면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여유롭게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그만큼 서로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이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로 인한 어려움도 있어요. 여성의 경우 질 건조증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 남성은 단단함 유지력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윤활제의 사용, 호르몬 치료, 필요한 경우 단단함 유지력 보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죠.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서로의 욕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성상담사나 부부치료사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과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50대 이후에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친밀감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성적 친밀감이 줄어들었다면 대신 정서적 친밀감이나 지적 친밀감, 영적 친밀감을 더 깊게 발전시켜 보는 것도 좋아요.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이 서로를 더 깊게 연결해주고 결국 성적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50대 이후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치의 조정이에요. 젊었을 때와 똑같은 성적 반응과 체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대신 나이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속도는 느려졌지만 더 깊어진 교감, 횟수는 줄었지만 더 의미 있어진 만남.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부부관계는 평생 동안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여정이에요. 50대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행복 방정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도전적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은 변해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50대 이후 부부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아닐까요? 그러니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50대 이후의 성생활은 젊은 시절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과 깊이가 있답니다. 여러분만의 행복한 방정식을 찾아가는 여정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